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V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EUV란 무엇인가? 현재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미국도 아니고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합니다. EUV 장비 한 대의 가격이 약 2천억 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UV로 생산을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고 TSMC입니다. 그러면 EUV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EUV가 뭘까요? Extreme Ultraviolet. 여기서 Ultraviolet 우리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UV, 우리가 UV 많이 쓰죠. 어디에 많이 쓸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쓰죠. 자외선 차단제에 보면 UV 50, UV 40 그렇게 하죠. 즉 자외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UV는 뭘까요? 익스트림이 붙었기 때문에 극자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EUV 공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반도체 공정 중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 포토리소그래피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토리소그래피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과정이 좀 빠져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여기 제일 처음에 세정 작업을 하는데 세정 작업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이 필요하거든요. 이 판이 옛날에는 플라스틱 판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리판을 쓰죠. 그 유리판을 제조하는 업체가 요즘은 코닝에서 많이 제조를 하는데 그 삼성 코닝이라고 해서 협력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코닝한테 그걸 다 양도했습니다. 어쨌든 왜 그랬냐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밑판은 100도까지밖에 못 견뎌요. 그런데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0도까지 견디게 되죠. 그래서 요즘 작업들은 점점 온도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그 밑판 재료를 유리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착 과정이 있는데 여기 증착 과정은 그 PR 도포를 하는데 PR 도포가 되기 전에 증착을 해서 그 나중에 PR 도포가 떨어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증착 과정을 합니다. 여기 밑판을 다시 하고 이걸 다시 구워요. 구우면 살짝 그 위에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세정을 다시 해요. 세정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감광액 PR을 도포를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 영상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액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뿅 돌아가면서 도포가 되는 거 있죠. 그 영상 많이 보죠. 그게 PR 도포입니다. 왜 PR을 도포를 하냐면 PR 감광액은 빛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빛과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PR을 도포를 해야만이 빛, 특히 노광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PR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워요. 그걸 다시 구워서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노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광. 노광은 자세히 들어가겠으니 노광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감광액을 태우는 작업입니다. 감광액을 살짝 태워서 그 회로를 그려내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로를 구운 다음에 다시 현상, 디벨로프 하는데요. 여기 감광이 되지 않은 부분을 살짝 제거해주는, 불어서 제거해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식각이라고 해서 이제 정밀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도포가 있는 게 PR을 다시 박리해서 떼서 그걸 회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포토리소그래피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여기서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감광액을 도포해서 코팅을 해서
그 다음에 노광장비를 이용해서 극자외선으로 감광액을 태워서 굳히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감광액의 강한 부분이 남기고 약한 부분을 떨어뜨리는 sik각작용까지, 이걸 하는 게 회로를 그리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아까 그것은 그림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EUV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게 EUV 과정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나중엔 이것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레이저가 나와서 평면판이 있죠. 판으로 해서 빛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논빔이라고 있거든요. 제논빔을 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레이저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저의 장점이 있죠. 레이저의 장점은 뭐냐면 직진성입니다. 빛이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요. 보통 노광 작업은 거의 레이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레이저는 자외선 아니잖아요. 레이저는 자외선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자외선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분산시키는, 자외선으로 다른 건 다 떨어뜨려 놔고 분산시키는 제논빔이 필요하죠. 제논빔으로 쏴줘서 제논의 빔을 쏴서 레이저로 합쳐지면 이게 EU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반사판을 받아서 회로도로 가서요. 회로도로 가서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러 과정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으니 그때 보시고요. 이거 간단히 보시면, 이거 더 간단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레이저를 쐈죠. 타겟에서 제논빔을 쏘죠. 그래서 웨이브 랭스, 광파가 13.5 나노미터의 광파가 나오는 거죠. 극자외선인. 그러면 이게 13.5 나노고요. 이걸 좀 자세히 봐주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마스크 통해서 쭉 가갖고 웨이퍼에 도달하는 게 13.5 나노에서 7나노, 5나노, 3나노 과정으로 변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세분해서 더 간단하게 지금 표현된 그림이 있어서 이걸 보겠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노광에서 광원을 해서 렌즈를 통해서 포토마스크를 통하고, 그리고 다시 렌즈를 통해서 기판 위에 있는 감광막에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노광 작업입니다. EUV 과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포토리소그래피를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포토리소그래피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 사진 공정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카메라 대 리소그래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카메라 모델이 포토마스크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토마스크 패턴을 일단 잊고, 그러면 카메라 모델을 세워서 카메라로 찍어야 되겠죠. 카메라로 찍듯이 나오는 게 노광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필름 사진이 PR에 새겨진 패턴이 이제 리소그래피의 마지막 단계인 공정이 끝나는 작업이죠.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카메라가 EUV 노광 장비라겠는데, EUV 노광 장비, ASML에서 만든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EUV 노광 장비는 뭐다? 패턴을 찍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토마스크의 패턴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처럼 회로가 새로 그려져요. 그래서 모든 그림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포토마스크는 각 회사마다, 각 모델마다 포토마스크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리소그래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쏴져야 그게 태워지고 그 태워진 것을 통해서 이게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빛의 회절 때문에 어렵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걸 많이 배우는데요. 그러면 빛의 회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회절의 그 정의를 한번 봤는데 빛이 진행 도중에 슬릿, 틈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빛의 일부분이 슬릿이나 장애물 뒤에 돌아 빛의 현상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빛의 회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빛이 통과하죠. 빛이 통과하면서 이게 각도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어떤 빛 하나만 들어와도 보시면 어두운 곳에 작은 빛 하나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전체가 환해지죠. 어두운 곳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거기 전체가 환해지는 그 내용이 빛의 회절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거기만 밝아져야 되는데 거기만 밝아지지 않고 전체가 밝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빛의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늘구멍에 의한 회절이고요. 이거는 면도날에 의한 빛의 회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면도날 주위 봐도 전부 다 검해지지 않고 이게 회절 때문에 빛의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빛의 회절을 해결하는 방법은 파장을 더 짧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RF 공정보다 EUV 공정이 더 정밀한 기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토마스크에서 감광액으로 떨어지는 빛의 순서를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세타 값을 통해서 빛이 퍼져버리죠. 빛이 퍼져버린 것에서 이것은 나타난 겁니다. 다시 간단히 말해서 포토마스크의 문양 사이의 틈을 통과하면서 빛이 퍼져버린 역할입니다. 이게 빛의 회절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이 세타 값, 회절의 각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빛의 회절, 세타 값이 커지면 통과된 빛으로 생기는 상의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타 값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삼각함수에서 배웠을 때 사인 세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요. 사인 세타는 슬릿의 크기분의 m 람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m은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회절각이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m이 상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두 번째로는 밑에 부분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슬릿의 크기를 키운다. 세 번째는 람다, 파장의 크기를 작게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회절을 줄이는 방법은 파장은 짧게, 슬릿의 크기는 크게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절을 줄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현재의 반도체는 어떤 공정이죠? 미세 공정이라고 자꾸 말하죠. 미세한 패턴을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슬릿의 크기는 커질 수가 없고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절은 어쩔 수 없이 커져야 돼요.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 파장을 짧게 하는 거. 그래서 ARF를 쓰지 않고 EUV를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짧은 파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EUV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빛으로 나오는 건데요. 빛으로 나오는 파장,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방사선 순으로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로 사용되는 자외선은 G선부터 EUV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단계에서 EUV를 사용합니다. EUV는 파장이 13.5나노미터, 거의 엑스레이와 동급입니다. 맨 마지막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엑스레이까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 나머지 문제고요. 여기서 EUV 공정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UV 물질은 EUV 공정에서 EUV는 너무너무 약한 전파예요. 너무너무 약한 전파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만 쓱 지나가도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즉 흡수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떤 물질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장비 내부는 무조건 진공. 그리고 그 안에 렌즈도 못 써요. 착 달라붙어 버리니까. 특수한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사용.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되고요. 그래서 특수한 장비를 쓰기 때문에 단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200W의 전력을 요구를 하죠. 낮은 전력에서는 수율이 작기 때문에 높은 전력을 원했고, 제일 처음에 ASML이 개발했던 것은 75W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5W를 개발했고, 중간에 삼성전자하고 물건을 넘길 때는 100W로만 됐고, 삼성에서 원하는 와트 수는 250W까지 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0W 정도? 200W 정도로 지금 픽스가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전력일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영상을 만들 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스크 펠리클입니다. 마스크 펠리클은 왜 필요하냐면 마스크 그 안에 아무리 진공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은 없을 수 없거든요. 진공일수록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마스크 펠리클을 달아야 되는데 그 마스크 펠리클이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오염물질을 막아줘서 마스크의 수명을 늘려주게 되는 거죠. 마스크의 수명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 펠리클은 거의 필수적인 요건인데 지금 삼성이나 TSMC나 지금 마스크 펠리클을 못 씁니다. 못 쓰는 이유는 이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EUV는 너무너무 약해서 어떤 물질 하나만 지나가도 흡수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펠리클 자체에도 흡수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스크 펠리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은 또 올려드렸으니 거기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EUV 공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UV 공정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Intermediate Focus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만나버리잖아요. 중간에 만나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중간에 모일까요? 중간에 모이는 게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컬렉터입니다. 컬렉터는 영어로 보면 모으다란 뜻이죠. 모이는 기계. 자세히 보면 여기 중간에 컬렉터 있죠? 컬렉터가 빛을 모아줍니다. 방사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거 빛을 조절을 하죠. 빛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을 모아서 마스크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가 필요하고요. 컬렉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는데 빛을 모을 수는 있고 빛을 더 퍼뜨릴 수 있어요. 정확한 지점에 다른 장치가 없으면. 그래서 대안으로는 오목한 특수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다시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소스에서 나와서 다른 특수한 거울을 사용해서 움직여서 마스크까지 움직여서 다시 특수 거울, 웨이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게 여기 마스크가 위치가 이동이 되면 각도가 또 바뀌어요. 이 각도가 바뀌면서 이 계산이 또 복잡해지니까 보통 마스크 놓는 자리는 안 두고 고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크기에 회로 기판의 크기에 따라서 또 조절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라고 적어졌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이중입니다. 그러면 펠리클을 만들 때도 펠리클에 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까지 고려해서 펠리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서 여기서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EUV 마스크는
바로 통과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요. ARF 같은 경우는 바로 통과해서 작업을 하는 거,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UV 마스크의 단점은 오염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오염이 되면 반사각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바로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EUV 펠리클이 있고, EUV 펠리클을 통해서 보시면 위에 덮개 형식으로 되고 그 모든 오염 물질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펠리클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EUV하고 ARF로 같은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더 선명한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EUV 공정이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그 ASML이 EUV 장비를 만들었을 때는 55W 짜리 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했을 때도 125W 까지 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했는데, 제일 처음에 55W로 만들었을 때는 7나노가 된다고 그랬고 125W까지는 할 때는 3.5나노. 그래서 지금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지금 현재는 3나노까지 삼성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200W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나노까지 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삼성이 1나노까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